안녕하세요. 아들딸 한의원 주수연 원장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거의 한 2주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요새 산후풍 강의한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힘들어서 평일날 강의 찍어 올리기가 힘들어요. 자료도 만들어놔서 그냥 찍고 편집만 하면 되는데 그게 참 안 됩니다. 오늘도 꽤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오늘은 많이 알고 계시는 반아백출 천마탕 이거 한 편 보시면 다음에 쓸 때 고민 좀 덜 되실 거예요. 그러라고 만든 영상이니까요. 저도 그동안 반아백출 천마탕 종종 쓰긴 했는데 이번에 영상 만들면서 같이 공부해 보니까 조금 더 심화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활용도도 조금 더 넓힌 것 같고요. 항상 영상 찍을 때 제가 오후에 환자 없을 때 찍기 때문에 좀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어요. 말을 좀 한 뒤에 찍으니까 목이 좀 잠기더라고요. 신나는 목소리가 아니어서 죄송하고요. 자막 넣었으니까 그것만 잘 보셔도 될 거예요. 네, 그럼 시작할게요. 자, 바나백출 천마탕. 이게 버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방해가편의 바나백출 천마탕. 그러니까 동의보감에 나오는 바나백출 천마탕이고 그게 이동원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바나백출 천마탕 이동원 버전이 더 처음에 나왔죠. 처음에. 근데 실제로 활용을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중국에서죠. 우리나라 말고 중국에서 활용을 많이 하는 거는 전국팽 버전, 더 나중에 나온 의학시모에 나오는 그 전국팽이 사용하는 그 바나백출 천마탕을 더 많이 써요. 왜냐면은 더 간단하기 때문에 가미하기도 더 좋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그런 대강이라고 할까? 쓰임은 둘 다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둘 다 비슷한데, 아무튼 오늘은 뭐 그런 차이도 좀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응용, 활용,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볼게요. 자, 우선 이동원 버전의 바나백출 천마탕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게 담골로 인한 두통에 많이 쓰죠. 뭐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담골 두통. 보통은 두통하고 그 다음에 어지러울 때 많이 쓰죠. 그래서 바나백출 천마탕의 가장 큰 쓰임은 결국에는 두통하고 어지럼증인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소화기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주로 쓰죠. 왜냐하면 소화기 장애가 있어야 담음이 생기고 담음이 머리로 가서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소화기 증상이 없는 두통이나 어지럼증 쓰기는 조금 애매하죠. 하여튼 전제 조건은 소화기 장애, 그러니까 비허로 인한 담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혹은 풍담으로 인해 머리가 아프고 터질 듯하며 답답하다. 혹은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하며 조금씩 토할 것 같고 속이 답답하며 마르기가 싫고 사지가 차며 잠자리가 편하지 않다. 설대백리 매근혈날. 반나백출 천마탕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정신병에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어, 이 바나백출 천마탕의 기본방이 이진탕이 있죠. 근데 이진탕 온담탕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진탕 계열의 일부 처방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정신과랑 조금 이렇게 커넥션이 있어요. 그래서 바나백출 천마탕도 그런 부분에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불면증에도 네, 쓰기도 해요. 나중에 나오니까 그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동원 버전 바나백출 천마탕의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바나메가 귤피육, 백출신곡 조사, 황기 인삼 창출 백봉령 택사 2, 황백 건강 0.8g, 강 5편, 식전에 따뜻하게 먹는다. 그러니까 공복에 따뜻하게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바나백출 천마탕이죠. 제가 후세방 강의 때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바나백출 천마탕
약간 보기의 의미로 쓴다고 하면은 여기서 환기의 용량을 올려주면은 살짝 그런 체력이 떨어지고 이런 데에도 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방화가편 버전을 보면은 똑같아요. 이거랑 같긴 한데 설명은 조금 달라요. 비위가 허약하여 담궐하고 머리가 찢어질 것처럼 아프고 몸이 산처럼 무겁고 사지가 골랭하며 구토하고 어지러운 걸 치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여하거나 노이는 인삼을 균약으로 하면 좋다. 이렇게 써 있고요. 어, 대체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소화기 쪽 증상이 있고 그러면서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몸도 무겁고 손발 차고 구역감 나고 이런 거 보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네, 새해에서 머리 아파서 온 사람들 있죠. 네, 그럴 때 쓰면 돼요. 어, 그 한의원에 대체로 보험약으로 바나백술천마탕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의원에 이런 분들 내원하시면은 이제 뭐 소상일 따주고 사관하고 중안하고 이런 데 이제 자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약으로 바나백술 천마탕 한 3일분 뭐 이렇게 주면은 네, 생각보다 빨리 좋아져요. 근데 어차피 저분들은 또 체해서 오기 때문에 네, 오랫동안 유지하려면은 탕약을 주면 좋겠죠. 그래서 자주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또 저런 분들은 꼭 체해서 말고도 평상시에도 머리가 잘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예 탕약으로 달여서 줘도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제가 몇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예 탕약으로 바늘백질 천마탕을 달여서 줘도 평상시 머리 아픈 것도 좋아지고 소화기도 좋아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기를 증량해서 주면은 막 환기가 막 위로 올라가서 막 머리를 더 때릴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기운이 나면서 청양이 못 올라가면은 머리가 아프기도 하거든요. 머리가 맹하고. 근데 환기가 청양을 위로 올려줘서 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써줘도 괜찮죠. 그리고 바나백주천마탕 전국팽 버전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요. 자, 전국팽 버전에서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거는 여기는 풍담이라고 언급이 좀 돼 있죠. 그리고 어지럽고 토하고 메스껍고 이런 건 비슷한데 두통은 또 없죠. 아까 네, 바나백수 전마탕 보면은 머리가 찢어질 것처럼 아프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런 내용이 없죠. 여기 또 이동원 것도 두통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요거는 전국편 거는 두통 이런 얘기는 별로 없죠. 네, 없어도 쓸 수는 있긴 한데 또 하여튼 조금 더 두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어지럽고 토하고 메스껍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처방도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보시면은 백출, 바나, 천마, 복령, 규롱, 감초, 강삼주인데 어, 바나, 복령, 규롱, 감초 이진탕이 있고 거기에 백출하고 천마를 더 넣고요. 강삼주 이렇게 돼 있는 단순한 처방이죠. 이게 처방이 단순하니까 확장성이 더 있죠. 처방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많아버리면은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데 요거는 확장성이 좀 많고 뭐 어떤 약을 가미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백주천마탕 이름은 똑같은데 처방이 다른 두 가지를 보면요. 이동원의 비료는 1249년, 전국팽의 의학시모는 1732년으로 전국팽께 더 나중에 나왔는데 희한하게 이동원께 네, 약재가 더 많죠. 네, 이동원의 기원에서는 앞서나 전국팽의 바나백주천마탕이 더 단순하고 많이 사용되고요. 그래서 한국은 이동원 처방이 더 많이 쓰이고 중국은 전국팽 거가 조금 더 대표적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굳이 비교하자면 이동원 거가 더 허증에 쓴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처방을 비교해 보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요 환기인삼 이런 게 들어있죠. 네, 근데 전국팽 거는 환기나 인삼처럼 보완인 성질의 거 그런 약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은
이동원 거가 조금 더 허증했을 수 있다. 그래서 처방 두 개의 약제를 비교하면은 겹치는 거는 빼고 안 겹치는 거는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두 처방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방에서 겹치는 약제는 오히려 빠지면 안 되는 거니까 중요한 약제라고 봐야죠. 전국팬 거는 다 들어있으니까 전국팬 거의 약제에서 뺄 게 없는 거죠. 반대로 이동원 거 처방은 보시면 메가나 신곡 이런 거는 아무래도 보비, 그러니까 소화기를 돕는 그런 소독하는 약제고요. 환기인삼은 보기해주는 중요한 약제고, 상출도 백출을 도와서 조습건비 하는 약이고, 택사나 황백도 이것도 습을 소변으로 빼준다고 보면 돼요. 건강은 온중하면서 조습해주는 작용이 있고, 그 대체적으로 보호하면서 습을 좀 제거해주는 그런 약으로 구성이 많이 돼 있다. 이동원 거가. 그래서 조금 더 허증에 쓸 수 있다고 봐지고요. 전국평의 반화백출 천마탕. 이거는 단순하게 이진탕과 백출천마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그냥 외우세요. 이진탕에 백출하고 천마를 넣은 게 전국평의 반화백출 천마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특징적인 게 의학시모에 나오는 처방인데 의학시모의 현운문에 있어요. 의학시모의 현운문.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현운에 주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현운이라고 하는 게 굳이 뜻을 풀이하자고 하면 현은 눈이 좀 이렇게 까매지는 거. 우리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블랙아웃 된다고 하죠. 네, 그렇게 까매지는 거. 후는 빙빙 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개 합쳐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은 눈이 어두워지면서 빙빙빙 이렇게 돌 때 그런 느낌으로 현운을 보시면 되고. 근데 의학시모에 두통편이 있어요. 두통편. 여기는 현운편인데 이건 두통편이에요. 두통편에 기재된 반해백출 천마탕에는 만영자가 추가돼요. 그리고 백출의 양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처방이 반하육, 천마, 복령, 규롱, 백출, 만영자 4, 감초 2, 강삼초 이렇게 이전 처방에 비해서 보시면 백출이 9인데 백출이 4로 줄어들고요. 만영자가 추가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만영자가 들어간 처방은 두통에 쓴다. 그래서 전국팽의 반나백출 천마탕은 두 가지로 나눠요. 현온에 쓰는 거는 요거, 그 다음에 두통에 쓰는 거는 만영자가 들어간 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또 이렇게 따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볼게요. 약제. 만영자는 저도 쓰기는 하는데 아주 많이 쓰는 약자는 아니고요. 가끔 쓰는데 어떤 처방에 들어있다든지 하면 그냥 그대로 쓰고 가끔 가미할 때 조금 넣어주는 정도 그런 정도로 쓰는 약재죠. 신량한 찬약재예요. 보통 이렇게 신량한 약재들이 풍열에 많이 쓰죠. 풍열에 위쪽으로 가서 펼쳐주면서 시원하게 해주는 이제 박하 같은 약이죠. 박하. 여기서 산풍청열하고 풍열을 날려주는 작용. 그 다음에 량간 명목. 눈 쪽에도 써요. 눈 쪽. 그래서 두통을 치료한다. 특히 상부에 풍열을 솟아남으로 풍열 상범, 풍열이 위쪽을 침범해서 나타나는 두통이나 눈이 붉어지거나 아니면 어지럽거나 이럴 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풍열을 솟아나는 다른 약재들하고 같이 가미해서 쓰는 거죠. 상엽이나 국화, 초결명, 결명자, 청상자, 박하 이렇게 여기다가 우방, 만영자 합쳐서 이렇게 해서 다른 처방에다가 넣어가지고 주는 거죠. 만약에 어떤 보혈이 필요하면은 여기다 사물탕 플러스 상엽국화, 결명자, 청상자, 박하, 만영자 이렇게 넣는 거고요. 특징은 두부, 머리 쪽에 풍열을 소산시켜 두통을 치료한다. 뭐 대부분 풍열이 위쪽, 머리 쪽에 잘 생기긴 하지만은 뭐 다른 부위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주로 머리 쪽에 풍열을 소산시켜서 두통을 치료하는데 특징적이니까 그럴 때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두통에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두통이 모든 두통이 아니고 태양혈 부위 두통, 그러니까 양측 관자놀이 부위 두통을 치료하는데 장점이 있대요. 이럴 때 쓸 때는 현계방풍, 거풍하고 국화도 풍열을 날려주기도 하고 백질려도
네, 평간하는 그런 작용 때문에 두통에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많이 쓰고요. 당귀천군, 백자숙장, 사물탕, 강활방풍, 거풍하는 약이고 양열거풍약과 배 아파요, 두풍이나 두통을 치료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가진 분주책 그냥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원장님들 가진 분주책 봐도 다 돼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어서 집중해서 보게 되잖아요. 네. 고보는 같은 경우는 풍한 두통에 쓴다고 하고 백지는 풍습, 만영자는 풍열 두통에 쓴다고 나눠놓긴 했지만 막상 두통에 쓸 때는 다 같이 넣어서 가미를 해준 경우가 많죠.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쓰기보다는 웬만하면 그냥 다 넣어서 써줘요. 네, 그래서 이게 한 요렇게 한습이 같이 있느냐 또는 습열이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면은 그냥 대부분 같이 넣어주더라고요. 백질려는 간풍이 위로 올라와서 막 그럴 때 어지럽고 두통 있고 이럴 때 많이 쓴다고 보고요. 그래서 백질려는 주로 그런 혈압 올라서 이렇게 간양상항, 간풍 이런 데 많이 쓰는 거기도 하고 만영자는 풍열의 상공으로 인한 두통 그래서 이게 백질려하고 만영자의 차이라고 보지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 같이 딸려서 오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경우가 많고 용량은 중국 용량이니까 한 4.5에서 9g 정도 된다고 보는데 한국은 4g 정도면은 거의 맞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막 그 이상으로 뭐 6g, 8g 이렇게 잘 안 써요. 4g 정도. 작게 쓰면 뭐 3g 이렇게 쓰죠. 근데 우리가 바나백출 천마탕 쓸 때 요것만 써가지고 두통까지 막 뭐 기깔나게 잘 낫겠다 이렇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소화 때문에 체에서 두통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소화 좋아지면은 아무래도 체기 내려가면서 두통도 좋아지겠지만요. 근데 평상시에나 뭐 이럴 때 두통이 좀 심하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만영자 같이 두통에 쓰는 약을 직접적으로 두통에 작용하는 약들을 넣어주는 게 더 유리하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고본, 백지, 강활, 현계, 방풍, 청궁, 조구 등 하고추, 백질려, 황금이나 사물탕을 가미해서 주는 게 더 효과는 좋다. 바다백출 천마탕의 가장 중요한 약재 두 개를 뽑으라고 하면은 단연코 바나와 천마가 돼요. 왜냐면 이거는 병리적으로 바나와 천마가 필요하니까요. 어지럼증하고 두통의 원인을 담탁하고 간풍으로 보았기 때문에 바나는 담탁, 천마는 간풍 이렇게 요거를 조절해주는 약재로 꼭 들어가줘야 되는 약이죠. 이진탕하고 바나는 담음을 제거하고 천마는 간풍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국팽의 바나 백출천마탕의 주치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풍담이라고 되어 있죠. 풍담. 네, 풍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풍의 풍, 담탁의 담, 풍담을 치료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게 병리 산물, 네, 하여튼 풍담이 제거되어야 이게 나으니까. 그래서 바나하고 천마, 족태음, 담걸, 두통은 바나가 아니면 치료할 수 없고, 안흑, 두현은 허로에 인해 내풍이 발생한 것으로 천마가 아니면 제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이동원의 바나백출 천마탕으로 가서 이동원의 바나백출 천마탕을 좀 풀이를 하자면은 전국평의 바나백출 천마탕은 좀 빼고 나머지 것만 보면요. 황기 플러스 인삼백출 백봉령 진피 감초는 이공산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비해주고 또 화습해주는 작용 그리고 건강은 온중 창출은 조습하고 신공매가는 이비소식 해서 소도지제 택사는 이수 횡백은 어떤 조한 성질을 제어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습해주는 작용이 있잖아요. 청혈조습하는 약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습기를 내보내는 작용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약재는 전국팽의 바나백출천마탕하고 겹치는 약재가 중요하고요.
나머지 메가나 신곡이나 환기인삼 창출, 텍사, 황백, 건강은 꼭 정말 중요한 약재는 아니기 때문에 환자랑 맞지 않으면은 제거를 해도 돼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 사람이 좀 밑이 찬데 뭐 이러면 황백을 좀 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환기 같은 경우 올리기도 하죠.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러면은. 그리고 메가신도 꼭 필요가 없으면 빼기도 하는데 보통은 소화가 안 되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들어가고요. 건강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텍사는 수음을 제거하는 작용 때문에 어지럽고 이렇다고 할 때는 텍사는 넣어서 쓰는 편이고 우리 어지러울 때 많이 쓰는 약 중에 텍사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음 때문에 어지러운 것 같다 싶으면 오히려 전 텍사를 올려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꼭 필요해요. 환자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빼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원방대로 쓸 필요는 없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진탕 플러스 백출 플러스 천마 이 구성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청강은감 보면은 거기 반야백출 천마탕이 변방으로 가미야 출탕이라고 있어요. 어, 거의 다 똑같은데 용량이 좀 다르거든요. 하고 이런 것도 참고해보자고 한번 갖고 와봤어요. 반화가 8g, 백출, 백봉령, 진피가 6g, 인삼, 황기, 창출, 신곡초, 메가초, 텍사, 천마가 4g, 건강초, 황백, 주세 2g, 생강 5편. 네, 앞에 이런 처방들 보면은 굉장히 적죠. 황디, 인삼, 창출, 백봉령, 텍사가 2g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사실 효과 제대로 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청강의관 버전에 이런 용량 정도로 써주는 게 제가 볼 땐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다고 봐요. 읽어보면 비위기의 허약으로 위하수, 위확장, 위무력 등이 유발되어 위액, 유체, 세상, 압중, 의회라고 하죠. 이거 아마 현운, 구역, 전두통과 사지가 권량한 데 쓰인다. 반야백술 천마탕의 증감방인데 위하수로 인한 담음, 의회, 두연에 잘 쓰이는 명방이다. 담음 두연으로 작현, 안온하며 구역, 욕도 막 울렁울렁거려가지고 막 좀 이렇게 쓰러질 것 같고 네, 위적 불하 이럴 때 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방견, 위기하함, 위하수로 오구 작현하거나 고혈압 또는 저혈압증으로 무기력하며 현운, 욕도하는데 많이 사용한다. 네. 저는 보통 환기 올려 쓰기 때문에 이대로 쓴다기보다 환기를 조금 올리고요. 반야를 8까지 쓸 필요 없을 때는 반야 용량을 좀 줄여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울렁울렁하고 그러면은 백복령을 좀 올리거나 아니면 어지럼증 심하면 텍사를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씁니다. 청강의감의 가감도 중요한데 이렇게 간기가 허하면은 구기자육, 청피사 이렇게 넣는다고 하는데 요거는 다른 처방의 감위에서도 많이 보여요. 이게 약간 청강 선생님 약대처럼 쓰는 건데 제가 청피는 잘 모르겠어요. 간기 허에 왜 들어가는지. 물론 간에 그런 쓰는 약이긴 한데 간기 허에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충격불리에는 길경지각사, 목향이, 불면의 산조인 향부자. 네,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산조인 불면에 쓸 거면 많이 쓰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리고 비체, 답답하고 체하고 이럴 때 지실사, 사인삼. 네, 저도 다른 데서 많이 말씀드리지만은 소화 안 된다고 하면 저는 보통 지각사에다가 사인 한 2.5 정도 넣는다고 했죠. 여기 지실이 들어간 건 더 강력하게 막힌 거예요. 지각하고 지실하고 구분을 하면은 그렇게 나오죠. 본초책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지실은 조금 더 유형적인 부분, 그리고 지각은 기운적인 부분에서 막혔을 때 이렇게 쓴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어지럼증이 심할 때는 천공사, 형계 1.5라고 했는데 조금 더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2.5g, 3g 이렇게 좀 더 늘려 쓰고요. 변비가 있으면 당귀를 늘려서 보혈해주고 활짝 장을 막 움직여줘서 내보내는 그런 것도 있고 과루인도 3g. 과루인 좀 더 써주는 게 좋죠. 4g. 변비가 좀 확실히 강력하면 6g, 8g도 쓸 수 있어요. 과루인은.
그리고 이렇게 자꾸 딸꾹질 하거나 이렇게 트림 같은 거 한다. 그럼 괄호인 4 이렇게 쓴다. 그래서 바나백출 천마탕의 포인트는 우선 두통하고 어지럼증이에요. 두통하고 어지럼증이 없다면은 굳이 바나백출 천마탕을 쓸 필요가 없죠. 특히 천마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느낌이 머리가 무겁고 터질 듯한 느낌 요럴 때 조금 많이 쓰고요. 심하면 어지러워서 눈을 뜰 수가 없고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두통이 되게 심하면요 구역감이 올라와요. 뇌압이 올라가서 그런지 몰라도 두통이 심한 분들은 울렁울렁하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같이 따라오죠. 그리고 명치가 답답하고 더부룩하다. 잘 체하고 소화가 오래 걸리고 입이 텁텁한데 갈증은 없다. 네, 뭐 니테 이런 게 있고 현활맥 사실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화기가 안 좋은 사람 때 쓰는 약이죠. 왜냐면 이진탕하고 백출 같은 약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주증상은 소화 불량이 아닌 두통하고 어지럼증이어야 돼요. 소화 불량이면 다른 거 써도 되잖아요. 육군자, 평이산, 뭐 개울화담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두통하고 어지럼증이 있다는 게 다른 처방하고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두통하고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소화 불량이 있는 환자한테 쓰는 게 더 맞다고 보는 거고요. 꼭 구토까지 아니어도 구역감이 나타나면 딱 좋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명의들은 바나백출 전마탕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은 이럴 때 그냥 쓴다가 아니고 전제가 풍담의 상효로 인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게 생겼을 때 쓸 수 있다. 그래서 고혈압에도 쓰고 그다음 메니에르 증후군, 이원성 현우, 그러니까 귀랑 관련된 어지럼증, 그러니까 이석증 같은 거겠죠. 혈관성 두통, 그 다음에 중추성 현우, 경추성 현우, 신경성 현우에 다 감이에 따라서 쓸 수 있고요. 전정신경염이나 안면신경 마비에도 쓸 수 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전국탱의 바나대출 천마탕 단순한 처방인데 이거를 어떻게 응용할까? 요거를 한번 개인적인 견해를 들어서 좀 볼게요. 우선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진탕에다가 백출, 천마를 넣은 거라고요. 꼭 요거는 기본이 되는 처방이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소화기 허증이 심하다 이러면은 허증이니까 보하는 약이 좀 들어가주면 좋겠죠. 그러면 육군자탕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어떻게? 바나진피, 백출, 백복령, 감초, 플러스 뭐 천마, 생강 이런 식으로 본다면 여기다가 인삼만 딱 넣어주면요. 네, 육군자탕이 되죠. 그래서 육군자탕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천마, 생강 들어가면은 조금 더 소화기가 약한 환자한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네, 소화가 잘 안 되고 오래 걸린다. 이러면은 앞에 이 처방에서 이제 더 넣는 거예요. 이렇게. 산사, 신곡, 메가 뭐 이런 거 또는 지각이나 아니면 지실, 뭐 사인, 뭐 곽향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맞다고 생각되는 약재를 가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소화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뭐 기운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황기를 뭐 저는 보통 한 12g 정도 넣으니까 12g 정도 넣어주고 뒤에 바나진피, 인삼, 백출, 백복령, 감초 뭐 이렇게 넣어주고 선마, 생강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자기 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런 이진탕 계열은 온담탕하고 비슷해서 정신 쪽에도 꽤 많이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불안하고 뭐 잘 놀라고 뭐 수면장애도 있고 이러면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백봉령 감초 여기다가 지실죽여 넣으면 이게 뭐예요? 온담탕이죠? 이렇게 온담탕 넣고 어차피 천마생강은 또 원래 있는 거고요. 잠을 못 잔다. 뭐 그럼 산조행 같은 거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은 뭐 백자인 아니면은 뭐 제가 많이 쓰는 하판피 약효등 같은 거 넣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 열을 좀 꺼줘야 된다. 그러면 치자나 황련 뭐 이런 거 들어가 주면 되고요. 거기다가 보열해 줘야 되니까 네, 당귀 건지향 같은 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석창포 원지 같은 거 넣어줘서 네, 심규를 이제 뚫어주는 그런 거를 이렇게 좀 해줘도 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막 이걸 다 넣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 필요한 거를 골라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다 제가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책을 보면서 명의들의 어떤 그런 감이나 어떤 하는 임상례 같은 걸 보면서 배운 거거든요. 그거를 저한테 맞춰가지고 저렇게 이제 한번 짜본 거고, 이제 실제로 진짜 명의들은 뭐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네. 이렇게 담골두통에 쓴 내용이 쓴 내용을 한번 보게요. 네. 하여튼 이 사람이 평소 비허약한 체질로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속이 불편한 증상이 자주 나타났고 대변이 시원치 않았고요. 평소에 비위가 약한 체질이에요. 비위가 약한 체질. 근데 초겨울에 외출하고 늦게 귀가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찬기에 좀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제 화가 펼쳐지지 못하면서 이렇게 답답한 증상이 생겼나 봐요. 의사가 어떤 다른 의사가 열로 인한 증상으로 보고 소풍안으로 치료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어, 그 대변을 통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으니까 대변을 통했는데 왜냐면 대변이 통하면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병세가 줄지 않아서 그래서 약효가 약하다고 판단해서 다시 더 늘려가지고 줬어요. 근데 두 번이나 더 대변을 봤는데도 증상이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더해서 토하고 구역질하고 식사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진득한 담을 뱉는데 나오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눈은 어두워지고 머리는 빙빙 돌고 숨이 가쁘고 말할 기운조차 없고 정신은 흐릿해지고 사지를 움직이기도 어렵고 눈도 제대로 뜰 수 없었다. 마치 바람과 구름 속에 있는 듯하였고 머리가 찢어질 듯 아팠다. 몸은 산처럼 무겁고 팔다리는 차가우며 제대로 누워있지도 못했다. 예, 거의 뭐 나온 내용만 봐서는 딱 바나베 천마탕이죠. 이러한 증상 위기가 이미 손상되었는데 재차 화법을 두 번이나 사용하여 위기가 더 커져 담골두통이 발생한 것이니 바나백술 천마탕으로 치료하여 나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나백술 천마탕을 불면증에 쓴 사례 같은 거죠. 네, 정모씨 남성 46세. 불면증이 이미 석 달 넘게 지속되었고 정신이 흐릿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힘이 없다. 심계, 호흡이 짧고 가슴과 명치가 답답하다. 트림이 나오고 신물이 올라온다. 소화가 안 되고 입맛이 없고 대변도 시원하게 보지 못한다. 네. 치료는 소화 잘 되게 하고 마음도 좀 편하게 해주고 그래서 바늘백출천마탕에 가감해서 쓰는데 자,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바늘백출천마탕 빼고 네, 원지 넣고 그 다음에 메가, 과루인, 산조, 주겨, 지각, 황련. 그래서 뭐 원지, 황련, 주겨, 지실 대신에 지각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것만 해도 약간 심장 쪽에 쓰는 약들이죠. 산조인도 마찬가지 수면에 도움을 주고 메가도 여기서는 소도지제도 되지만은 간백다주탕의 메가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바로인도 가슴 쪽에 있는 담음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시원하게 해주는 거죠. 가슴과 명치가 답답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세요.
과루, 황련, 반하면은 네, 뭐게요? 네, 소화명탕이죠. 소화명탕. 그래서 소화명탕의 어떤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는 처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책에는 24첩 4제라고 되어 있는데 24일분이죠. 그렇게 복용하고 정상적으로 잠을 잘 수 있었고 재발 안 했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중국 용량이니까 줄여서 써야 되겠죠. 한국 용량으로는. 근데 항상 이렇게 줄여서 쓸 때는 비율을 좀 적당히 맞춰가면서 줄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니에르 증후군의 쓴사례. 장모씨 여성 70세 겨울철에 추위에 노출된 이후 10일간 어지럼증과 두통, 시야가 빙빙 도는 증상이 지속되었다. 양방에서 메니에르 증후군이라고 진단했고요.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대요. 진찰했을 때 어지럼증이 여전하고 우심과 구역감이 있고 계속 약간 울렁울렁 하니까 묽은 침 같은 거 막 뱉은 거죠. 심계, 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약간 숨이 시원하게 안 쉬어지는 거죠. 가슴이 막힌 듯하고 소화가 안 되고 입안이 끈적거리고 혀끝이 마비된 느낌이 들고 대변 붓고 싶은 느낌이 자주 있으나 대변을 봐도 양이 적고 가늘었다. 풍채가 좋은 편이고 뭐 이렇대요. 중기가 원래 약한데 풍담이 상범한 것으로 진단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줬죠. 보면은 당삼하고 산사, 오수유 정도만 들어간 약이죠. 굉장히 많이 가미하진 않았어요. 오수유는 그 두통에도 쓸 수 있죠. 네. 그 거름 쪽 두통에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울렁거릴 때 쓸 수도 있고, 하여튼 따뜻하게 해줘서 네. 이렇게 좀 그런 걸 좀 가라앉히는 작용이 있고, 당삼은 여기서는 보하는 걸로 쓴 거고요. 산사도 그냥 이렇게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소도지제로 보면 돼요. 아주 간단한데 효과는 아주 네, 좋다고 하죠. 증상도 크게 줄고 구역감도 사라졌고 참 이렇게 명의들은 간단하게 쓸 수 있어서 참 좋겠어요. 저 같으면은 아마 이거보다 가미를 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뭐 아니면 양량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양량 굉장히 많이 쓰죠. 우리나라랑 다르게. 네. 자, 제가 오늘은 영상이 좀 길다고 한 게 좀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어요. 임상응용이라고 네, 뭐 중국의 그 유명한 명의들이 반려백술 천마탕을 응용을 해서 어떤 걸 치료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는 네, 어지럼증. 네, 제가 이름을 읽진 않을게요. 네, 어려워요. 이거를 이제 중국 발음을 하기도 좀 그렇고 지질대사 이상으로 인한 어지럼증에 반려백술 천마탕을 썼는데 병리는 담탁으로 인한다. 처방은 딴 건 다 똑같고요. 여기에 대자석하고 주교하고 택사를 넣어서 썼다고 합니다. 대자석은 뭐 눌러주는 거죠. 네, 위로 뜨는 양을 눌러주는 거고 주교는 이렇게 어지럼증에 쓴다기보다는요. 그, 항기시켜주는 작용이 좀 강력하죠. 보통 이렇게 대나무와 관련된 약재들 있죠. 주겨, 주겹, 또 뭐 중력 같은 거. 이거 다 항기작용이 있어요. 이를 밑으로 내려주는 작용이 있어서 그래서 뭐 담을 제거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흉부 쪽 뭐 불편한 증상 이런 데 좀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서 주교의 작용은 이게 찬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재번한다고 하죠. 재번. 그 흉번,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를 없애주고 얘가 또 담을 없애주고 구역감 같은 거 없애주고 이런 작용이 있어요. 주교는 뭐 구역감 같은 거 있을 때도 많이 쓰죠. 그리고 심장열 꺼줄 때도 쓰고 택사는 밑으로 빼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어지럼증이 있는데 담탁이 위쪽을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맑지 않게 해준다. 그리고 어혈이 막아서 이런 때 생기는 어지럼증에 반나백출 천마탕에 원지석 장포 이거 다 개규하는 작용이 있죠. 개규. 심장의 구멍을 뚫어주는
작용했고, 천궁은 당연히 두부로 가는 임경약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텍사 좀 전에 나왔고, 익모초, 우슬, 아무래도 어열비조, 어떤 혈액에 관련된 순환의 장애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어지럼증이 더 있다. 그러니까 담하고 어열하고 다 있는 거죠. 이럴 때 뭐 이렇게 써서 치료한 적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 네, 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가미를 보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미를 보시면은 똑같은 어지러움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가미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가미하고 이렇게 되는구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거성 허열 TIA 뇌경색으로 인한 어지럼증에 어떻게 썼느냐. 이 사람은 이거를 담호 호결로 해가지고 기기를 막아서 청기가 올라가지 못하고 탑기가 못 내려가서 이런 게 생겼다고 보고 처방 어떻게 썼느냐. 네, 여기 천궁. 천궁도 예, 천궁 들어가야죠. 담낭성 뭐 이런 거 다 어디서 보셨죠? 이게 뭐가 비슷하느냐. 남성하고 지실 대신 지각이 들어가면은 이게 도담탕이에요, 도담탕. 그래서 이거는 도담탕으로 일부 만들어 놓은 거랑 비슷하죠, 남성하고 지각. 네. 그리고 네, 당기, 천공 이런 거는 약간 좀 뭐 활혈 그런 느낌으로 좀 쓴 게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백강잠, 정갈, 백강잠, 네, 전갈, 이게 다 뭐예요? 거풍, 뭐 시풍, 그 다음에 약간 진경 이런 데 쓰는 거랑 원래 중풍에 많이 쓰는 약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그런 의미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비싸서 사실 이렇게 충복하는 게 사실 낫긴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있다. 자, 어지럼증의 마지막 노년성 고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 간양상하고 담탁이 옹성에서 생긴 이런 고혈압에 어떻게 쓰느냐. 네, 진주모, 방기 30, 복리형, 텍스다, 천만, 아복자, 조구등, 법반화, 우술, 광지룡, 백줄천공 이렇게 썼죠. 이렇게 진주모는 사실 뭐 많이 쓰는 건 아니죠. 또 이렇게 광물성 약재들이 공통적으로 약간 이렇게 잠양해주는 작용 같은 게 있죠. 이렇게 붕붕 뜬 거를 눌러주는, 그래서 안심작용이 있죠. 그리고 또 진주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찬약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열성을 좀 가라앉혀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심화나 뭐 간화나 간열 이런 거를 좀 청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 진주모는 그 정신병, 뭐 불면 이런 데도 쓰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데 쓰는 약이니까 혈압에도 눌러주는 약, 잠양해주는 약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쓰고 그 다음에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이런 데도 쓰고 하니까 그런 의미로 넣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방귀도 또 많이 들어갔는데 사실 저는 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방귀. 물론 당연히 뭐 이수 작용 뭐 얘도 거품한다고 하는데 좀 혈압에 썼기 때문에 좀 그런 작용이 아닐까. 우리 혈압약에 이뇨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수분을 배출시켜 가지고 혈압을 조금 낮춰주는 의미가 아닐까. 물론 거기에 뭐 습담 이런 게 있으면 같이 나가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좀 많이 써주지 않았을까. 여기 텍사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나복자도 네, 아무래도 담을 없애주는 그런 면에서 썼다고 보여지고 조구등은 뭐 당연히 간양을 네, 꺾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천연술 지룡은 광지룡은 천궁까지 이렇게 하면은 어열약 네, 여기는 뭐 안 써있는데 머리 쪽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우술도 혈압 낮추는 작용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혈액순환 쪽으로 써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된 처방을 썼다. 자, 이제 두 번째, 중풍으로 인한 치매라고 봐야죠. 그럴 때 어떻게 썼느냐. 뇌혈관의 풍협담어로 인한 중풍 치매에 썼다. 풍이 담어를 꼈다. 뭐 이런 약재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창포울금, 원지, 이런 게 다 개규하는 어느 정도 그런 효과가 있고요. 울금은 심장열을 꺼주기도 하고, 당귀청궁, 요거는 당연히 어열 쪽에 썼다고 봐야죠. 혈액순환 좋게 해주고, 백강잠 치료, 요것도 백강잠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풍해주는 중풍 쪽에 많이 쓰는 그런 약제이기도 하고요. 지룡우술 마찬가지로 어열약, 그 다음에 텍사, 네, 담습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서 치료를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간에 쓸 때, 뭐 간질도 그럴 수도 있고 광병, 뭐 조현병 같은 것도 들어가기도 하죠. 하여튼 좀 이렇게 사람이 맛이 간 거예요. 네, 병리로 볼 때 담탁, 어조, 풍동으로 인한 전간에, 그럼 뭐 이런 약재도 다 들어가 있겠죠. 용골무료는 아시다시피 눌러주는 작용이 있죠. 눌러주는. 그래서 이렇게 막 확확 이렇게 방방 뜨는 사람을 쫙 눌러주는, 우리 그 우울증 약 먹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깔아져가지고 잠만 자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용골무료가 좀 비슷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30g 넣었으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좀 눌러주겠죠. 저는 많이 써봐야 12g 이렇게 쓰는데 그것도 먹으면은 환자들이 가끔 되게 이렇게 좀 깔아진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운 없는 사람한테 쓰면은. 근데 막 기운이 넘치는 그런 환자한테 쓸 때는 이 정도 써주면 확실히 효과 나겠죠. 탄삼도인 우술, 뭐 당연히 어조 때문에 쓴 걸 거고, 그리고 울금도 어열약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기작용도 있어요. 얘는 둘 다 써요. 그러니까 기혈의 순환으로 많이 쓰는 거고, 또 심장열을 꺼주기도 하고, 네. 천공, 다 세트죠. 단삼도인 우술, 울금, 천공, 홍화 다 마찬가지. 백강잠 전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 쪽에 쓰는 약으로 보시면 되고, 원지는 이건 뭐 석창포랑 같이 울금, 원지, 석창포 이런 식으로 해서 심장 쪽 개규해 주는데 쓴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병에 쓰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추골동맥형 경추병. 네. 정확히 저도 뭔지는 몰라요.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병리는 담습조락으로 인한 추골동맥형 경추병. 담호가 낙맥을 막고 풍담이 상위에서 발생한 어지러움, 졸도, 경황강통, 오심구토. 네, 이럴 때 쓴다고 하는데, 네. 뭐 저희가 흔하게 보는 쪽은 아니어서 정확히 어떤 병인지 제가 잘 모르고요. 혹시 또 아시는 원장님들 있으면 한번 또 이렇게 응용을 해보신 것도 나쁘진 않고요. 천마바나 30, 백출진비복용, 당기, 적자격, 천공, 삼칠곤호나 다 어열약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 경추 쪽 혈관 막혀서 뭐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거 좀 응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그 보통 보면은 기혈의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요. 담음도 생기고요. 어혈도 생겨요. 그래서 어, 담음하고 어혈은 같이 생기는 경향이 꽤 많다고 보고, 특히 언제 생기느냐.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면서 노인병에 담음하고 어혈이 쌍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네,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많이 있다. 그리고 양측 다리의 떨림, 양측 하지의 떨림과 혼자서 걸을 수 없는 환자, 치료한 경험에 대해서 말했는데, 풍담이 심장을 요란스럽게 하고 이렇게 어떤 혈관을 막아서 뭐 이렇게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열등, 이거는 제가 색을 안 칠해놨네요. 자, 이렇게 계열등은
뭐 우선은 어혈약, 활혈약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쓴 거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얘가 또 관절 쪽이나 이런 데 쓰는 거니까 네, 많이 썼죠. 30g이니까. 그리고 지룡 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혈약 절이다 뭐 이럴 때 많이 써요. 지룡은. 그리고 텍스다 습단 빼주고 그다음에 울금석창포 이것도 어느 정도는 네, 심장 쪽에 담을 맞거나 이럴 때 많이 쓰죠. 백계자도 거담하는 약재 중에 하나고 정갈 네, 중풍에 많이 쓴다고 했죠. 거풍할 때. 그래서 뭐 흔하게 쓰는 건 아니겠지만은 참고할 정도는 되겠어요. 네. 자, 그리고 구토에 쓸 때 중량이 불운해서 담음이 내주하고 위기가 불강하여 음사가 상역하여 발생한 구토. 그래서 보면은 다 똑같고 정향만 더 들어갔는데 정향이 약간 이게 향이 많죠. 향자 들어간 건 향이 다 많잖아요. 그래서 향이 많은 약들이 약간 거습해주는 작용이 있죠. 향으로 방향성으로 습을 막 날려주는 작용이 있죠. 그리고 향이 있는 약재들은 대부분 좀 따뜻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아마 정향도 되게 그 따뜻하게 해주는 신혼한 성질을 많이 이용한 건데 걔가 구역감, 그러니까 속이 차서 오는 구역감 이런 데 많이 쓰는 약재죠. 그래서 여기 들어간 것 같고 한 가지 의문은 이게 구토인데 굳이 천마가 여기 들어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목이 바나백숙 천마탕이어서 들어간 거긴 하겠지만은 없어도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뭐 두통이나 뭐 이런 게 없다고 하면은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자, 그리고 편두통에 네, 담즙이 내주하고 풍담이 천공을 어지럽혀서 다 똑같고 시오만 넣은 건데 이것도 제 능력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가끔 이렇게 소양경 쪽으로 임경이나 뭐 그런 거 할 때 시오황금을 같이 집어넣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이렇게 시오만 들어간 거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 소양경 임경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지 않을까. 또는 안쪽에 열을 좀 청열하는 그런 작용 때문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또는 용량이 좀 많긴 한데 이것도 부주기탕의 의미로 약간 이렇게 승청해주는 그런 의미로 썼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도 쓴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서 저는 못 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사 비실권운하고 담습내주에서 풍산 이후로 인한 설사 라고 했는데 이것도 완전히 이해는 가진 않아요. 시오백작이 있으면은 제일 많이 딱 떠오르는 게 사역산인데 어떤 사역산의 뭐 간울의 그런 느낌이 없죠. 근데 뭐 사역산을 가미를 해서 과민성 장군 이런 데 쓰는 거는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바라보면 뭐 쓸 수는 있긴 한데 시오는 제가 이해를 못하고 백작약은 이해할 수 있죠. 백작약이 설사를 유발하기도 하지만요. 백작약도 잘 쓰면은 오히려 긴장도를 낮춰서 설사를 좀 안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긴 하고 또 하나 네, 아까 말씀드린 건 비슷하지만 설사인데 천마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네 아무래도 뭐 풍담 뭐 이런 얘기 하겠지만은 이거는 천마는 위쪽에 작용하는 약인데 설사에까지 천마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천마도 이렇게 즙이 많은 그런 거라서 그 풍동을 약간 유윤해가지고 간을 유윤해서 풍이 막 이렇게 동하는 거를 좀 가라앉혀 준다 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사할 때 굳이 이렇게 어떤 음을 보충해주는 그런 약을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거. 저보다 다 고수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네. 자, 그리고 네, 이명 이롱에 쓸 때 비실거눈에서 담습내조 청양불성 풍담이 천공을 상유해 발생한 이명이나 이롱을 쓴다. 석창포 언제만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얘네는 네, 단미신규라고 이렇게 미혹하다라는 얘기죠. 미혹하다. 담이 신규를 미혹할 때 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약간 오관의 기능이 좀 상실된 그런 병에 많이 들어가죠. 네. 특히 이제 귀 쪽, 귀 쪽, 뭐 이런 데 많이 들어가고, 이런 데. 왜냐면은 심장이 혀에 계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조금 잘 쓰는 약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중심성 시막막염. 네. 뭐,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요럴 때도 쓸 수 있다. 제가 좀 피곤하면은 눈이 좀 이렇게, 눈알이 떨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눈 안쪽에 있는, 이렇게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련을 해가지고 눈알이 이렇게 막 픽픽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아니면 눈 안에 어떤 혈관 같은 게 이렇게 좀 커져 있지 않나, 부풀어서 이렇게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바늘백출천 바탕에 가미를 해서 한번 써보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이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한번 써봐야겠다. 내가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원장님들도 이렇게 좀 처방 어떤 거 쓸 때 나랑 좀 관련이 있으면은 웬만하면 먹어보세요. 도움이 많이 돼요. 그 환자들이 불편해하는 거를 내가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 먹었더니 뭐가 좀 좋아지더라.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어, 이렇게 좀 머리가 맑지 않고, 좀 어지럽고, 소화도 조금 안 되고, 이런 원장님들이면은 한번 써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꼭 어지럽다나 두통이 확실히 있어야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풍담이나 담음이 머리 쪽에 있으면은 깔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도 잘 안 되고, 제가 요즘 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한번 먹어보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처방은 원방을 쓰는데 천마만 비정상적으로 좀 많이 쓰고 다른 거는 네, 비슷하게 썼어요. 갖고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그런 것도 있다. 근데 아무래도 가미를 하는 게 더 좋겠죠. 네, 수동 있고 뭐 이러면은 이뇨제 같은 거 좀 넣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눈 쪽이니까 뭐 구기자든 뭐 감국이든 뭐 이런 눈과 관련된 청상자 이런 거 좀 넣어서 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이렇게 반야백출천마탕에 대해서 조금 길게 알아봤는데요. 어, 뭐 저는 거의 그 정형화된 그런 식체 환자의 두통에 많이 쓰고 그 외에는 사실 쓸 일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또 이 영상을 만들고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좀 그 어떤 확장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많이 써볼 수 있겠다. 이런 환자 오면 더 좀 쓸 수 있겠다. 이런 게 좀 많이 생겼어요. 특히 제가 볼 때, 이 반야백출천마탕의 응용 같은 거는 노인 환자분을 많이 보는 원장님들이 쓰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소화장애도 있고, 막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두통이 있다거나, 뭐 아니면 아까처럼 불면이 있다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 조금씩 더해가지고 써보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 어르신들, 60, 70대, 80대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담음이 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죠. 입이 막 마르는데 바나 이런 거 좀 쓸 수 있나? 어, 못 쓰는 건 아니에요. 네. 담음이 있으면요, 그 화담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바나가 무조건 조습한다기보다
그 담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쓸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써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입이 마른 게 걱정이 되면은 약간의 보호하는 약재를 조금 같이 넣어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채널 구독은 뭐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좀 시청 시간이 급해요. 3000시간을 만들어야 제가 뭐 이렇게 더 좋은 영상을 비공개로 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쫙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